상속재산 분할은 특별히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얼마가 지났든 언제든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 등기를 격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속 등기 역시 그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월 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있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장기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0년의 이 장기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상속인은 2006년 사망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그 상속인들 있죠. 상속인들에게 상속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그 중에 한 명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약 11년이 지난 2017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각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언 공정 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고로서는 실제로 이 유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면 이 원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요. 원심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을 하지만 이러한 소멸시효도 결국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피고가 그 임무를 해태하였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던 바 이는 원고의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수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는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약 10년이 넘도록 고의적으로 피고들이 본인이 유언 집행자로 되어 있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 그 피고는 상속 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완성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